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요 지수들이 하락하고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다시 20까지 상승하면서 10월 첫 번째 거래일부터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이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었고 S&P 500에 포함된 주식들 중 무려 80%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동안 비싸서 사지 못했던 섹터들이 중간 조정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20%의 주식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주식들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10월 1일 저는 중동 긴장이 계속될 경우 상승하고 하락할 주식들을 정리한 바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해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요 지수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5,7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5,699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7월 16일 전고점인 5,667.2보다 높은 상태로 현재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상황에서도 지지선을 지키며 2023년 10월 28일 이후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 중입니다. 나스닥 역시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며 상승 모멘텀을 유지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9월 이후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번 주 약간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선 위에서의 횡보로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러셀 2000 지수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에너지 주가가 강세일 때 소형주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러셀 2000 지수는 당분간 관망의 관점에서 보고 지지선을 형성하면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요 지수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선거의 10월에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84%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후 11월과 12월에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10월을 투자 기회로 삼고 더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9월 12일부터 발동한 저희 공격적인 시그널은 여전히 유지 중이며 매도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S&P 5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UPRO는 오늘 0.56% 하락했지만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TQQQ는 0.23%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 오늘도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며 보유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SOXL은 오늘 엔비디아와 주요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으로 0.72% 상승했지만 엔비디아와 TSM처럼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비중이 적어 상승 여력이 작았습니다. 여전히 하락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는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어제와 별 차이가 없으며 특별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현재 67로 어제 68에서 1포인트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보유의 관점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들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은 오늘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심심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과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주식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자산군들이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며 시장이 여전히 상승장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요 자산군은 아니지만 달러 ETF, UUP는 4일 연속 상승하며 장기 이동평균선 밑에서 상승 모멘텀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이 계속될 경우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UUP가 확실히 상승 모멘텀에 들어가면 투자할 예정입니다. 어제 미국 장기 국채 TLT가 매수 기회가 왔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오늘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5일 가격과 항만 파업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TLT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큰 상승 모멘텀 속에서 단기 조정이 일어났으므로 항만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TLT를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섹터는 부동산인데요. 어제 곧 매수 기회가 올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동산 ETF VNQ도 금리 상승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며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단기 조정을 겪고 있지만 기술주에 비해 상승 여력이 낮기 때문에 기술주에 많이 투자한 분들만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놀랍게도 아마존이 상승 모멘텀에서 벗어났습니다. 클라우드를 이끄는 3대 기업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모두 상승 모멘텀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이미 8월에 상승 모멘텀을 잃었으며 힘이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멘텀이 한번 사라지면 큰손들의 돈이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곧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 대규모 해고 소식이 들릴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구글과 엔비디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오늘 갭 상승을 기록하며 120달러의 지지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거래량 급증과 함께 돌파한 이후 중기 이동평균선을 지키며 빅테크 중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116달러에 추가 매수한 만큼 당분간 보유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그동안 힘을 잃고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10월 1일부터 모멘텀을 되찾으며 3일째 상승 중입니다. 저는 3일째 분할 매수 중이지만 장기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면 즉시 손절할 예정입니다. 이제 어떤 섹터와 산업이 주식시장을 울고 웃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긴장이 이어지며 에너지 섹터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오늘 드디어 상승 모멘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섹터의 상승은 다른 섹터의 하락을 예상케 하므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에너지 섹터는 1.43% 상승을 기록하면서 지난 일주일간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일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섹터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종가의 에너지 섹터 ETF를 매수했지만 최근 5일간의 급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중동 긴장이 이어지는 한 에너지 섹터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TSMC의 상승으로 반도체 ETF도 상승했습니다. 9월 7일부터 상승 모멘텀을 시작하고 지난주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였던 반도체 ETF SMH는 현재 횡보 중이고 중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 완벽한 상승 모멘텀은 아니지만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 이 시그널들을 바탕으로 오늘 매수 및 매도한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여전히 UPR와 TQQQ를 보유 중이며 매수나 매도는 없었지만 비트코인이 공포 심리에 빠진 것을 기회로 매수했습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으로는 구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서비스나우, 페넌그룹, 그리고 에너지 섹터 ETF XLE를 각각 매수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오늘도 이어졌으며 S&P 500 ETF, VOO, 나스닥 100 ETF, QQQM 반도체 ETF, SMH 그리고 월 배당 ETF, JEPQ를 매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작한 배당금 포트폴리오에는 SCHD, DGRO, 오늘 하락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헬스케어 주식의 리더 일라이 릴리를 추가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중동 긴장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식의 상승은 다른 섹터들의 하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는 주식시장의 자연스러운 사이클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락을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세상은 넓고 돈 버는 방법은 많습니다. 오늘도 나만의 시그널을 만들어 투자해보세요.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